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일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면 첫 회의였으니까 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그래 뭐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네.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를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 저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미창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지금 그 회의 장면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하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네. 이 회의장 규모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 공간이 계속 저기가 이제 회의가 열리는 곳인지 아니면은 임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죠. 예, 불확실하고요. 뭐 첫 국무회의다 보니까 이제 컨셉을 어떤 걸로 잡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했거든요. 예. 외환위기 뭐 이런 국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프리스타일이라는 단어를 대통령 입에서 듣게 될지는 저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예. 자유로운 소통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의 어떤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부장님이 다 모아요, 부원들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부원들이 이를테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테면 소통을 해왔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우리가 뭐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거나 그렇다고 못 될 것이다라고 뭐 지금 보기에는 좀 너무 정보량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좀 격의 없이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준 거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공간은 달라졌으니까요. 뭐 자리 배치나 이런 거는 좀 더 덜 그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진 그런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 해나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격식 없이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 권위라는 것이 권위주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 뭐 일순간에 금방 탈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지금 아까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자고 했다가 후반부에는 구두미창이 닳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미창을 이제 수석 보좌관, 수석 뭐 비서관들이 나중에 확인할 것 같아요. 내 구두미창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기억하시고 모르겠는데 후보 시절에 2030 그 MZ 세대한테 이제 좀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홍보 동영상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민지가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이를테면 뭐 김병민, 뭐 장해찬 이런 청년 뭐 이런 분들이 다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뭐 민지하고 하는 건 좋은데 민지는 이제 MG를 이제 줄여서 민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자체가 권위주의다. 이거 자체를 권위주의를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적고 있고 이랬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두 밑창에 닳도록 해라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상당히 압력으로도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압력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권위주의가 됐든 권위가 있든 없든 성과만 내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워낙에 이제 검찰이란 조직에 이제 한평생이 있었으니까 또 검찰 조직이 상명하달식의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비단 뭐 이런 정부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나 기업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제 좀 권위주의 문화가 좀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것을 조금씩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출근길에서 집에서 이제 자택에서 이제 출퇴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이제 기자들이 어제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란 단어가 빠졌는지를 질문한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도 하고요.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또 들어가서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강조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뭐 많은 언론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자유는 예. 35번 나왔다. 그리고 그 공정이란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또 네. 예전에는 공정과 상식을 이제 강조로 했는데 그 상식은 아예 안 나왔고요. 소통과 상식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죠. 예, 네. 예. 그리고 뭐 통합 또 협치 예. 뭐 이런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의식을 했구나라는 거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예.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 게 아닌가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유도 너무나 저한테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사실. 예,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취임사에서 강조를 하느냐가 당연히 그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언론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안 했다라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이제 추경안 논의를 위해서 용산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죠. 원래 이 정족수가 몇 명이다. 그래서 이제 장관이 제대로 임명 안 됐는데 회의를 열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 해법은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헌법 제 88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그 15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계속 이제 나왔던 건데 네, 과반 30명의 예. 과반이면 15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실제 현재는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장관 18명에 총리, 대통령까지 해서 20명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개회를 할 수 있는 거는 20명의 과반인 11명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지금 7명이거든요. 임명된 장관이. 예.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해서 8명이잖아요. 그러면은 3명이 더 필요합니다. 3명의 장관을 내일까지 임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는 3명의 장관이 들어올 것인지 네. 아니면은 새로 이제 지금 인사 재송부를 이제 요청을 해서 안 와가지고 이제 임명을 할 예정인 사람이 5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명 이상을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가능성은 임명을 할 수도 있겠다. 몇 명은 최소한 3명은. 근데 문제는 의결이에요. 의결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면 14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추경안을 의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일부 들어오는 게 좀 불가피한 것이다. 의결하려면. 의결을 하려면은 그렇게 지금 규정이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내일 이거를 할지 어쨌든 추경안은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지금 정치인 장관 중에 그 민주당 소속으로 사표가 수리가 안 된 분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누가 있나요? 저기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이제 됐고 저기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들어올지 여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적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1호 안건으로 이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이게 보내지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적격이다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이제 1호 결재로 이렇게 총리 임명 동의안을 이제 결재를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이제 압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적격 어떤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호 안건으로 서명을 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여론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급하다.
지금 총리가 있어야지 나머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뭐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땠나 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호 안건이라는 거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까? 화제가 의미를 두지 않았고요.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1호 안건에 대해서 서명한 거가 화제가 되는 게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통리를 지내신 적이 있고 예. 그러면 충분히 검증이 된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 지내신 분들을 저희가 다시 선임한 거는 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배려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호의를 뭐로 갚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되고 나서 21일 걸렸습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그 총리 때는 21일 걸렸다, 3주 예. 걸렸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오늘 여야 원내수석들이 만났지만 일단 빈손으로 헤어졌고요. 예, 3주 후면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또 다가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지방선거 직전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암시인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중이다. 그리고 의원총회도 이제 열어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결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던 반지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들과 의원들 일부를 굉장히 조금 자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규빈 이제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랑 같이 웃으면서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이 또 좀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예. 됐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막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이 올리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네. 지금 뭐 당은 능욕을 당했는데 웃음이 나오냐, 막 이런 식의 막 그 정도로 약간 격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예. 저 사진이 지금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조금 그 강경 모드로 지지자들은 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예민해졌군요. 예민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을 좀 뒤로 민주당은 미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21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임명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준 표결에 반대할 명분이 생긴다. 근데 네. 그거를 먼저 표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낙마시켰을 경우에는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위원이 모자르니까 좀 먼저 해라라는 식의 분위기들이 좀 있다 민주당에.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외부로 입으로 나온 전략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결 가능성은 높지만은 조금 더 눈치를 보고 눈치 싸움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공식적으로 이 다른 후보자와 총리 이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진 않는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뭐 연계하는 분위기네요. 그러면. 사실상 연계하는 분위기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지지층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지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준은 무조건 해주는 게.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라면은 총리 인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170명 정도 이제 민주당이 되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는 민주당 쪽하고 가까웠었잖아요. 예. 개별적으로 또 접촉을 해서 조금 이게 뭐 부결이 안 될 가능성. 그러면 민주당은 또 거기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합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명분 쌓기,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안이 의결이 되면 이 추경안을 또 어떻게 국회에서 바로 처리해 줄지 잘 협조를 해 줄지 이것도 관심인데
오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여야 신경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예, 근데 추경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마 눈치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2020년 총선에서 그때 미래통합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추경하는 거 반대하고 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했다가 선거에서 굉장히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한다. 지금 뭐 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분 싸움,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그리고 이거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하고의 인준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키면서 좀 전략적으로 순서대로 지금 하는 것들을 지금 머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속내가 상황입니다. 이제 복잡한 거군요. 예, 지금 속내가 민주당도 여러 복잡합니다.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제 외빈 초청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서 이제 환하게 웃는 장면. 자 이게 이제 당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이 처한 그 어떤 현실 상황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뭐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되고 당내의 어떤 이런 분위기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취임식에 참석했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지금 지지자들은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많은 의원들은 취임식에 참석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려가는 곳에 배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강대강기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구필 기세가 아니라는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동훈 임명, 한동훈 장관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한번 이 폭발하는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번 그게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